실제로 법정 관리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위태로운 건설사들, 이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중요한 부분이 바로 부채 비율입니다. 24년에 영업 손실이 414억 원이었는데 전년 23년 대비 무려 3,663.6%가 급증했습니다. 300%도 아니고요. 3,663%입니다. 25년 들어서 종합건설사 폐업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4년 만에 폐업이 최다로 나오고 있는데 종합건설사에게 왜 폐업하냐고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폐업 사유가 사업 포기입니다. 사업 포기. 4월 19일 유튜브 원데이 클래스 2기가 개강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수강 신청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 뉴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도 1분기가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1분기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안 좋은 뉴스들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2025년 4월 상황을 좀 살펴보면서 앞으로 건설업계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추락이 끝이 안 보인다. 25년 1분기 실적을 보니까요. 14년 만에 종합건설사 폐업이 최대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2025년도가 점점 나락의 길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 정국이 끝나면서 6월 달에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정말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좋아질지 이 내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면서 건설업계가 경기 활성화 방안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너무나 안 좋은 건설 경기가 있기 때문에 대선에서 경기 활성화 공약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여야가 추경을 앞당길 수도 있고 경기 활성화에 관련된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탄핵에 멈췄던 건설업계가 조기 대선의 정책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건설 정책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은 관망세로 가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탄핵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차기 정권 예측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건설사가 주요 의사결정을 하반기로 넘어갈 것이다. 즉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건설이라든가 부동산 정책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요 건설사들은 주요 의사결정을 하반기로 넘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2025년도 상반기는요, 이제 다 물 건너갔고요. 하반기를 조금 기대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에서 수도권 등 주택 공급 필요성에 관련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공급 방안은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2025년 6월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건설이라든가 부동산 정책이 확연히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4월이 되면서 1분기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요 건설사 2024년 매출액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10대 건설사들의 매출액이 나와 있는데 현대건설은 32조 6,700억 정도가 나와 있고요.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대우, 포스코 이렇게 메이저 건설사들이 실적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원가율이 급등했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조짜리 공사를 해도 9,300억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원가율이 그만큼 급등하고 있어서 건설사들의 이익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성물산을 제외하고요. 10대 건설사의 평균 원가율이 93.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조짜리 공사를 수주하게 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9,300억이기 때문에요. 그만큼 원가율이 급등하고 있다. 즉 영업이익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100.7%이기 때문에요. 이 내용은 적자로 볼 수가 있겠죠. 공사 수주를 했는데 원가율이 100%가 넘어가게 되면 적자로 돌아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80% 정도가 원가율로 보고 있는데요. 80%가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건설사들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다. 그리고 폐업도 최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도 1분기 건설사 폐업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있다. 4월 위기설이 고조되고 있다.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14년 만에 최대로 폐업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벌써 7곳의 중견건설사가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갔고요.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서 매일 약 2개의 건설사가 문을 닫고 있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내용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2000년에 79건이 폐업했다면 2025년도에는 무려 160개 종합건설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통상 80개에서 70개 정도로 폐업 수를 말하고 있는데 2023년도부터 급격하게 폐업 수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분기 통계로만 보게 되면 23년도에는 119개 건설사가 폐업을 했고요. 24년도에는 134개, 25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160개 종합건설사가 폐업을 했고요. 결산이 마감되면서 부실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 건설업까지 포함하게 되면 무려 634개 업체가 폐업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2025년도는 최악의 경기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연도별 건설사 폐업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는 2,534개가 폐업을 했고요. 23년도에 3,562개, 24년도에는 3,675개입니다. 2023년도부터 상당히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었고요. 2025년도에는 아마 2024년도의 실적을 깨고 더 많은 회사가 무너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이저 건설사도 힘든데요. 중견 건설사들이나 소형 건설사들도 상당히 더 어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5년 들어서 종합건설사 폐업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4년 만에 폐업이 최다로 나오고 있는데 종합건설사에게 왜 폐업하냐고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폐업 사유가 사업 포기입니다. 사업 포기.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 이 내용이 주요한 폐업 사유로 나와 있는데요. 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냐? 공사비 급등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공사비 급등과 원가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상당히 악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 값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환율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원자재 값 수입에 있어서 원자재 값이 상당히 치솟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공사비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환율입니다. 환율이 1,300원대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요. 지금 1,500원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관세가 4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부과됩니다. 한국은 26%를 부과를 하는데요. 지금 내수 시장이 엉망인데 수출까지도 이렇게 타격을 받는다면 25년도는 정말 안 좋은 내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최근 4월에 중견건설사가 무너졌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70년이 되는 업력을 가진 건설사가 무너졌습니다. 시공능력 134위에 이화공영 건설사인데요. 기업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상장 폐기 위기까지 몰려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화공영은 지난 4월 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와 회사 재산 보전 처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 매출액이 1,100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27.2%가 줄었고요. 이화공영의 경영 실적이 최근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4년에 영업 손실이 414억 원이었는데 전년 23년 대비 무려 3,663.6%가 급증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급증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300%도 아니고요. 3,663%입니다. 제가 이 숫자를 보고 너무 놀라서 여러 언론 기사를 좀 봤습니다만은 3,663%가 맞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이 전년 동기 대비 34.8%가 추가를 해서요. 163.44%입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안 좋다고 말을 하지만 이화공영 같은 경우는 163%인데 이렇게 기업회생 신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현재 건설사들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업회생 신청을 안 했지만은 업계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건설사의 리스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정 관리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위태로운 건설사들 이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중요한 부분이 바로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가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시평 65위인 동원산업개발이 344%고요. 75위인 대방산업이 513%, 91위인 한양산업이 817%로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에 무너진 삼부토건도 800%가 넘었는데요. 한양산업개발이 817%면은 2025년도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업회생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이 큽니다. 85위 이수건설도 820%인데요. 이러한 건설사 리스트가 나오면서 잠재적인 위험군에 들어갔다. 그래서 매우 주의해야 될 건설사들 리스트가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공능력 30위 안팎의 대형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코오롱글로벌, 금호건설, 태영건설, HJ중공업 이 건설사들도 상당히 시평이 높습니다만은 부채 비율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2025년도에 무너지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큽니다. 여기서 놀라운 뉴스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시티그룹이 2025년도에 한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했는데
여기서 경제 성장률이 정말 충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2024년 11월에는 1.8%로 예측을 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감소를 하면서 0.8%까지 하향을 했습니다. 정말 1% 아래로 떨어진 경제 성장률 전망이 나온 경우는 처음인데요. 0.8%로 하향을 했다. 즉 미국 상호 관세가 4월 9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예상보다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2025년 2분기, 3분기 성장률에 특히 악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지금 2025년도 2분기로 접어들었습니다마는 대선이 6월 3일 날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2025년 2분기는 정말 대선 전국으로 빠져들면서 모든 정책이 다 스톱되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그 정책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요한 건설사들이라든가 기업들은 주요한 결정을 다 6월까지는 미루고 있다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2025년도는 정말 다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은 그제서야 새로운 정책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 효과가 나오려면은 2026년도는 가야 그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는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요. 새 정부와의 건설 정책이라든가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정말 살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 살아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2025년 하반기에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2026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2025년도는 걱정이 큽니다. 건축업계, 건설업계, 또 부동산업계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내수 경제와 수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내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건설과 부동산입니다. 건설업계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내수 시장도 엉망으로 돌아섰고요. 수출 같은 경우는 트럼프 상호 관세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내수도 안 좋고 수출도 안 좋다면은 2025년도 경제 상황은 최악의 형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서바이벌 하시고 누구도 믿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생존을 책임지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뉴스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